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하느냐 유효표로 하느냐 이 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효표로 했는데 이것을 유효표로 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의를 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당무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최종 확정. 자, 이재명은 이제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5일 날 뽑히면 서로 맞대결을 펼칠 후보로 이재명이 확정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최종 확정이냐? 글쎄,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이재명 후보 대장동 연루 혐의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을 비토하는 것이냐 지금 양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어디까지 수사를 하느냐, 이재명 몸통을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꼬리 자르기 두 사람 유동규와 그 두 사람 김만배 이 두 사람만 구속하고 말 것이냐, 꼬리 자르고 끝날 것이냐, 이재명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기 대선 구도는 최종 결정됩니다. 그때 돼야지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인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때,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때 이재명이 등록을 할 것인지 제3자, 이낙연이든 누구든 제3자가 등록을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는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대장동 검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선 여전히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관위에 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재명도 지금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 권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도 함부로 못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친문 열성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이 법원이든 검찰에서든 이재명을 낙마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당무위원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낙연이 여기에 불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이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한 입장에서 당무위원회 결정을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낙연은 거의 칩거 상태에 들어갈 텐데 계속. 그런데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당무위 기각 결정을 불복한다. 그런 입장을 지지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법적 다툼을 시작하겠다. 이런 지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지자 일부가 오늘 후보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원회 결정 받아들이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한 권리당원이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런 글을 올려서 소송 위임장 작성을 위한 링크도 올렸고 후원 계좌번호까지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이 지지자들은 오늘 오후 3시 현재 신청인이 10,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대거 지금 10,000명이 됐는지 안 되는지는 불확실하지만은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참여를 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지지자들은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당무위를 형식적으로 소집을 했다. 실제로는 이 송영길은 이재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이의 제기를 기각을 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당무위원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사이에 어떤 중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죠. 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이것이 캠프와는 관련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내심
유의미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 교체론입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선 투표, 하나는 후보 교체론이 있는데 결선 투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만약에 그런 결정을 번복을 하게 된다면은 이재명 지지층이 그냥 안 있겠죠. 완전히 당이 두 개로 쪼개질 겁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으면은. 그리고 거기다 지금 이재명은 결선 투표 없어.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캠프 해단을 해버렸죠. 캠프 해단식을 열어버렸습니다. 경청 캠프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수사를 강력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지만은 딱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는 사태가 이런 결선 투표 논란까지 일어날 줄 모르고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를 하면서 경선 과정도 잘 됐다. 이렇게 문재인이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당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잘 됐다. 이렇게 한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선 투표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신 후보 교체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사태 추이에 따라서 이재명 신상에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 하나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진짜 기보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 구속 기소는 어렵겠죠. 불구속 기소라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자, 지지율 추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3차 국민 경선 선거인단 슈퍼위크에서 드러난 민심 이낙연이 62, 이재명이 28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그 민심이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검찰의 수사 막 들어가고 김만배 지금 구속 직전에 있고 유동규 구속됐고 이 상황 같으면은 이 지지율이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 추락을 하면은 그전에도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 추락으로 해서 그때 당시 여권 주류 쪽 동교동 쪽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왔었죠. 지지율이 추락을 하면은 공멸을 한다는 위기감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지율이 추락을 할 것이고 특히 11월 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죠. 결정이 돼서 본격적인 양자 대결이 막 펼쳐지는데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의 가상 대결을 계속 붙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 대결에서 격차가 너무 크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두 사람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때는 그 중에 한 명과 윤석열의 가상 대결을 이재명의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이재명이 계속 뒤로 쳐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후보 교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후보 교체론이 나올 텐데 그래도 이재명 본인이 버티면 현실적으로는 선수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당대회를 무효로 하는 의결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200만 명 이상의 일반 국민과 당원들이 참여를 해서 선출을 한 사람인데 지지율 떨어졌다고 그만둬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이재명이 알아서 나가면 몰라도 이재명이 그런 캐릭터는 아니죠. 끝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있죠. 기소하는 겁니다. 기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정권 차원에서 억지로라도 기소를 시킬 가능성이 있죠. 후보를 바꾸기 위해서. 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당헌 80조를 확대 해석하면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후보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투입하는 방식이야 새로운 선출 대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지만은 일단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당헌 80조를 확대 적용하면은 당헌 80조는 이 조항입니다.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민주당 당헌 8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불법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급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선 후보도 이때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일종의 당직이죠. 당직 중에서도 최고 당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적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이
나중에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에서 제명하면서 민주당을 나왔지만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횡령, 배임 이런 8가지 준사기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준 후원금을 빼돌린 그 혐의로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때 당시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다름 아닌 이낙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 윤미향에 대해서 기소가 딱 되니 이 당헌 80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당헌 80조를 적용을 해서 모든 당직과 당원권 정지 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당직 이 문제가 아니고 당원권 정지입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아주 중징계죠. 이 당내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러니까는 당 안에서 어떤 활동할 권리를 아예 박탈하는 그것이 당원권 정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만일에 이 어떤 기소가 돼서 부정부패, 어떤 뇌물 뭐 이런 걸로 배임도 여기 학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임도 이것이 만약에 이 막대한 어떤 그 부정 행위가 좀 어떻게 드러난다면은 이것도 학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당원권이 정지되면은 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이 주류, 이런 주류가 이런 방식을 과연 사용을 할지 아주 불확실하지만은 지지율이 만약 그 시점에 같이 떨어져 있다면은 기소가 되는 시점에 이재명 지지율이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을 해서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정권 재창출이 절대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죠. 퇴임 후에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권 재창출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힘센 사람들이 이 정도 당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일단 집권 여당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은 됐어도 자, 과연 선관위의 민주당 후보 지금 추천장을 송영길이 벌써 줬죠. 송영길에게서 민주당 대표 명의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공천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중앙선관위에 접수를 시키는 그 순간까지 후보직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지지율에 따라서 다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재명의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 후보 선출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